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독특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날 밤, 한적한 시골 마을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곤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이상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는 한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귀신은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은 그 집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무리가 그 전설을 확인해보고자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심령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이곳의 전설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폐허가 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비걱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을 지날 때마다 그들은 한기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그 소리를 들었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듯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니? 라는 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전등의 불빛이 한 곳에 닿자 그들은 서서히 형체를 이루며 나타나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검은 눈동자가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저택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문이 저절로 닫히고 열리며 창문이 쾅쾅거리고 바닥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빠져나오기까지 그들은 그 귀신의 울부짖음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떨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온 학생들은 침묵 속에서 그곳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후로 밤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한밤중에 지나가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한다는 이야기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들 중 일부는 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전해지며 이 전설은 그렇게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이 단순한 폐가가 아님을 알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 여인의 영혼은 아직도 그 집안을 배회하며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다고 믿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데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름조차 쉽게 기억되지 않는 외딴 곳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과거 어느 부유한 가문이 살았던 곳이라는데 현재는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수십 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어느 한밤 저택에 살던 가족이 기묘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새벽 시간 이후 주민들이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이상한 불빛을 보고 달려갔을 때 이미 가족은 모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했지만 그 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택은 아무도 사지 않으면서 점차 낡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저택 주변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소문만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민수는 유난히도 그 집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도시에서 온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여행을 온 상태였습니다. 귀신이나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수는 친구들을 설득하여 저택을 한번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돌아가자.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친구 중 한 명인 지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이, 그냥 집 한번 둘러보는 거잖아. 진짜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심장도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황폐한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민수는 용감하게도 가장 먼저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 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와 찢어진 커튼,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그들에게 서늘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 어디선가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흠칫 놀라며 소리가 들린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말 없이 플래시를 그 방향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직전 그 자리에서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 판자가 떨어져 있었고 저 속에서 작은 통로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통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구 안에 들어가봐.
친구들 중 아무도 나서지 않자 결국 민수가 통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통로는 그리 길지 않았고 좁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단 끝에서 그는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종이로 가득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의 문은 기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긴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명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은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선명한 붉은 글씨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쭈뼛서는 느낌과 함께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민수는 절박한 마음에 외쳤습니다. 친구들이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고 겨우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무사히 나오는 것에 안도했지만 누구도 그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민수와 친구들은 그날 저녁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하나의 소름 끼치는 경험일 뿐이라며 쉽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자꾸만 그 글씨와 그 방에서 느꼈던 공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문득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가끔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아서 여러 번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 집에 들어갔던 친구들 역시 저마다의 이유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문 이후 다시는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대한 소문이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가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 담겨있는 비밀은 미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누군가의 고요한 경고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19년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낭만적인 캠핑을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산속의 작은 캠핑장을 방문했다. 그곳은 인터넷에 거의 정보가 없었지만 친구들 중 한 명이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라며 추천한 곳이었다.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설렘을 안고 캠핑장을 향해 떠났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중에는 아스팔트 길이 흙길로 바뀌었다. 해가 천천히 저물어가면서 차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주변의 숲속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과 더불어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느껴졌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캠핑장은 아주 작은 오두막에서 담당자가 있었다. 그는 예상을 깨고 친절했지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우리가 예약했던 자리로 안내하며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 좋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둘러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웠다. 시간이 흐르며 밤의 깊이가 더해지자 숲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새들의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공포스러웠다. 친구들과 모인 우리는 그 소리들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언제나 하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이상한 점은 전화기가 계속해서 서비스 없음으로 표시되고 있었기에 한동안 신호가 없었고 그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방해받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새벽 3시에 이곳을 떠나라. 이 메시지는 앳된 소녀의 이름이었고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실수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한 기분이 엄습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모두 잠시 머뭇거리다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이겠지. 누군가 실수를 한 거야. 친구들은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내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시간이 이내 지나 새벽 3시가 되었고 나와 친구들은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진동소리와 함께 모두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였다. 그 순간 숲속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갑자기 멈췄다. 사이가 적막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맴돌았다. 눈을 마주친 우리는 서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불안감을 감출 수 없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났을까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그 발자국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어떤 저음의 목소리가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아침까지 버틴 뒤에 서둘러 떠나기로 했다. 불빛을 끄고 조용히 텐트 안에서 숨죽이며 새벽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와 낮은 목소리는 15분마다 마치 우리를 애워싸듯 다시 들려왔다. 그 밤은 끝없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고 우리는 오두막으로 달려갔지만 담당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묘하게도 오두막은 전혀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는 수년간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기묘함과 혼란에 휩싸인 채 차를 몰아 캠핑장에서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우리가 방문했던 캠핑장이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은 몇 년 전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이미 폐쇄된 곳이라는 것이었다. 여름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그날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그 메시지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든 나는 그 경고를 전적으로 믿게 되었고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 않았다.